2월 19일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 아픈 게 죄죠.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런 게 자꾸 늦춰지면 점점 몸속에 있는 세포, 암세포들이 퍼지거든요. 그 파업 같은 거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빅5는요, 의미가 달라요. 특히 중증 환자들, 장기로 치료받는 환자들한테는 해남에서도 치료 한 번 받겠다고 올라가는 데가 빅5 서울이에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반민주적 의사 독박 규탄한다!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왜 못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뭐 접수 안 된다고. 전공의들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진 걸까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하기로 한 날. 회의장에 들어온 의협 측은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정부는 금일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으며 독단 정책의 극치로 단정하고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탄합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협의는 무산됐습니다. 같은 시각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인들께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그분들께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불법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직후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박단 전공의협회 회장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사들의 반발은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압박은 오히려 우리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입니다. 의학 교육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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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새벽 전공의들의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 선언이었습니다. 2월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을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하지만 이번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한 가지 관가한 게 있습니다. 2022년 작년 11월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발효했습니다. 2020년도에 의사단체들이 집단진료법 할 때는 의사면허 취소법이 없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료법 이외의 다른 범죄 행위로, 법률 위반 행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사면허를 10년까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의협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대 정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전공의들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보낸 데는 정부랑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의사들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정했던 시점은 20일 오전 6시. 일부 전공의들은 이미 18일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사직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삼성병원 가시는 길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영암이요. 어디요? 전남 영암. 전남 영암에서 오셨어요? 저 대전. 저는 전주에서 왔어요. 울산이요. 울산에요? 전국에서 올라온 환자들. 대구였어요. 진료를 못 받을까 싶어서 걱정했죠. 지금 올라오면서도 걱정이 돼요. 병원에 가면 못 할까 싶어서. 예약을 아마 3개월 전에 해놔놓고 보는데요. 석축이 협착증이 좀 심하다는데 네. 요번 29일날 수술 날짜는 잡아놨는데 네. 잘하면 다음 달 될 거고 안 가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이 고통스러우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불편해요. 수술 일정이 바로 임박하셨던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이런 부분들 연속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계시죠. 좌절하시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 수술을 앞둔 환자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 그 보호자분들이죠. 예, 저희가 지금 뉴스는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수술이 다 취소가 되고 있어가지고. 8살 아이는 두개골 종양 수술을 위해 이날 입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정도 지금 언제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할 말 있겠습니까? 내일 뼈 전신 검사를 하고 모레는 MRI 찍고 다음날 수술 들어가는 걸 예정되어 있어요. 다음 약속도 안 잡아주고 그리고 집사 애한테 알려줬는데 애가 조용하게 제 옆에 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는 거예요.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본격적인 피해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연기되면서 또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환자 피해 사례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진료 복구가 구체화되면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같은 날 세브란스 병원. 근무 중단 예고 시점인 20일 오전 6시에 앞서 전공의 600여 명이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전체 의사 1,500명 가운데 40%가 진료를 멈춘 겁니다. 이날 오후 구급차 한 대가 응급 환자를 싣고 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결국 다시 환자를 구급차에 싣습니다. KBS에서 왔는데요. 지금 왜 못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뭐 접수 안 된다고. 접수가 안 됐네요? 왜요? 모르겠는데. 아, 그 이유 모르시고. 아무튼 딴 데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환자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빠는 여기 오래 다니셨던 환자고 차트가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도 안 받아준다는데 우선은 왔죠. 여기가 기다리래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새벽. 서울대병원에 취재진이 모입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700여 명 대부분이 모두가 우려하던 시각. 빅5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전공의. 계획이나 오늘 오전에 뭐 정오에 참여하시는지.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환자들은 좀 보고 나오신 거예요? 전공의들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진 걸까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몇 시간 후 아산병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 그 파업 같은 거 하면 우리 어떻게 당장. 이제 수술 받으려고 네. 불안해가지고 그냥 빨리 엄마는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암 환자들도 그렇고. 뭐 해남이나 아니면 지역 어디 되게 먼 곳에서 매일 왔다 갔다 병원을 할 수가 없으니 모텔, 고시원, 다가구 주택 그리고 뭐 이런 곳에 지금 다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방을 못 빼세요. 왜냐하면 협상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의사들이 떠난 병원.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왔다가 대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다른 병원 찾으러 가보려고. 대기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아니 지금 왔는데 금방 왔어요. 금방 왔는데. 2시간 전에 온 사람도 아직까지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뭐가 없으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니 내가 못 참으니까 네. 안병원으로 가야지. 같은 날 서울의 또 다른 곳. 전공의 협의회 대표 170여 명이 모인 긴급 대의원 회의장.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그 결정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KBS 김대람 기자라고 하시죠? 할 말 없어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입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의가 자리를 비운 중증 질환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만 계시지 않아요. 어린 백혈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늘 보던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나요? 의료 공백 나흘째. 정부와 의사 측 대표가 진료 거부 사태 이후 처음으로 TV 생방송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 수요는 이제 고령화 등으로 이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정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첫 쟁점부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특히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00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저는 가장 이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박 차관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입장이십니까 정말로?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네.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땡기고 할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평행선을 달린 90분. 양측은 결국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앞서 겪었던 일본. 그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日本も医師数を増やす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ずっと試みてきたことだと思います。なぜなら、OECD の中でも人口あたりの医師数は日本は非常に少ないといったところがあるので、医療の偏在化、これは地域ごとの偏在化とか診療科ごとの偏在化を是正するために、医師数をとにかく増やすということに、政府は重きを置いてたように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시작. 2013년 이후엔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ですね、医師数を増加することに対してやはり日本医師会は難色を示していたことは確かです。 하지만 일본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없었습니다. 日本医師会というのは主に開業医の先生方の集まりだと考えていただいていいと思います。日本医師会が全てノーと言ってもみんな医者がその話を聞いて、やっぱり医師数減らそうよなんて言わないですね。 일본은 2015년부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사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患者を守るためになんとかここまで来て難しい大学もパスしてそして、専門の知識を得て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患者さんに迷惑を及ぼすことがあっては決していけないと思います。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지 나흘째 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구급차도 환자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6시 반에 와서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침상에 들어갔으니까 일반 시민들만 빼보는 거죠. 의사들은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3월 10일 집회할 때냐 3월 3일로 바뀌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 공백.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좀 살려줘라, 좀 살려라.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생명 아닙니까?